치매. 두렵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 내 건강을 위한 신경과학자의 재연.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을 연구한 김민석 박사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뵙다 보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치매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의 얼굴, 소중한 추억들이 희미해지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뇌의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오늘 저는 신경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아들로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님께서도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셨고 결국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치매 연구에 더욱 매진하게 된 깊은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치매와 만성염증, 그리고 구강 건강에 숨겨진 연결고리. 최근 의학계에서는 치매 발병의 중요한 요인으로 만성염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염증 자체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지만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오히려 뇌를 포함한 여러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여러 연구에서도 뇌 속의 만성적인 미세 염증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발병 및 진행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성염증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놀랍게도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입속 건강, 즉 구강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의 세균이 존재하는데 구강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면 특정 유의 세균이 증식하여 잇몸병, 치주질환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염증 물질이나 세균 자체가 혈관을 통해 뇌로 이동하여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중증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아 건강을 넘어 구강 관리가 뇌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치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증상에 의해 치매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초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가벼운 기억력 저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식사를 했는데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약속 날짜나 요일을 혼동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증상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신데 제 방에 계시죠? 라고 묻곤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낯선 사람이라며 놀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 본인에게 큰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며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치매는 조기에 관심을 갖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과 낮추는 생활습관. 모든 사람이 같은 나이라고 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기저질환,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 사회적 고립, 타인과의 교류가 적고 외롭게 지내는 경우, 뇌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기억 중추인 해마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은 뇌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쳐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만성염증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부적절한 생활습관, 과도한 음주, 흡연, 운동 부족,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등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 활발한 두뇌 활동,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외국어, 악기 등, 독서, 글쓰기,
퍼즐풀이 등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 활동,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여 인지 예비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걷기, 수영, 체조 등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사회활동, 가족, 친구, 이웃과 꾸준히 교류하고 동호회나 종교활동,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신경과학자의 조언.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치매 예방 및 뇌 건강 증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구강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양치질 습관, 식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최소 2회 이상 꼼꼼하게 양치질을 합니다. 칫솔뿐 아니라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와 잇몸 경계 부위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를 닦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정기적인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 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과 세균막을 제거하는 것이 잇몸 질환 예방의 핵심입니다. 구강 건조 예방.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 구강 내 환경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 섭취 줄이기. 당분이 많은 음식과 음료는 구강 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뇌를 깨우는 생활 습관. 매일 30분 이상 걷기. 규칙적인 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뇌 건강 운동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걸으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 뜨개질, 서예,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등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넓은 영역을 자극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컴퓨터를 익히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어 인지 예비능을 키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경로당, 복지관, 동창회, 종교 모임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십시오. 특히 여러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건강관리, 만성질환 적극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질 좋은 수면, 매일 밤 7,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조성하십시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심호흡, 요가,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십시오. 건강한 식단 유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희망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삶. 치매는 분명 두려운 질환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그 발병 위험을 낮추고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뇌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진료했던 80대 초반의 한 할아버님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후 낙담하셨지만 이후 매일 꾸준히 걷고 복지관 서예 교실에 나가시고 특히 구강 관리에 신경 쓰시면서 2년 뒤 인지 기능 검사에서 이전보다 호전된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건강한 뇌와 행복한 기억을 오랫동안 지켜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